여러분,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 아시죠? 이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고장나 있대요. 자, 그럼 이런 고장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의 아주 독특한 해법, 이른바 방골의 플레이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틸의 진단은요, 딱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은 엘리트 기관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그것들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해왔던 그런 기관들이에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의 플레이북,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진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가 지목한 가장 큰 문제,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트의 붕괴라는 겁니다. 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는 하버드나 CIA 같은 곳에 가면 사회 엘리트가 되는 확실한 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약속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을 이끌어주던 등대 역할을 더 이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이랑 틸이 보는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탁월함의 상징, 최첨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틸의 눈에는 그냥 길 잃은 학생들이랑 진짜 진보와는 단절된 기관들만 보이는 거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괴리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길이 막혀버렸다면 야망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틸은 아주 명확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마지막 남은 개척지, 그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틸의 핵심 주장인데요. 낡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스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술이야말로 유일한 진보의 벡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새로운 걸 만들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기술이라는 뜻이죠. 옛날 성공 공식하면 딱 이 네 가지였죠? 법, 금융, 의료, 컨설팅. 하지만 틸이 보기엔 이 길들이 이제는 너무 뻔하고 좁아져서 결국 개인의 잠재력을 가둬버리는 함정이 됐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안정적일진 몰라도 실제로는 완전히 정체된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척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인터넷, 암호화폐, 그리고 AI. 정해진 길을 그냥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틸 자신의 회사만큼 이 고장난 시스템과의 싸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거예요. 바로 틸의 데이터 분석 회사죠.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이 팔란티어는요, 틸이 보기에 완전히 고장나버린 미군 조달 시스템에 그야말로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팔란티어의 여정은 진짜 험난했어요. 2004년에 정부에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겠다 이런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막상 마주한 건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이었죠. 심지어 2016년에는 자기 잠재 고객인 미 육군을 고소하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결국 10년이 넘는 끈질긴 싸움 끝에 2019년 그들은 이겨내죠. 이게 바로 고장난 시스템과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란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렸대요. 아니, 고객을 고소하면 어떡합니까? 군대를 고소하는 건 진짜 절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그 상식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순 거죠. 이 한마디가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대담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틸은 이런 식으로 보호받는 산업들을 되게 재밌는 비유로 설명해요. 바로 울타리 쳐진 초원 위에 있는 아주 살찐 소들이라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경쟁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울타리를 넘을 용기만 있다면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10년 넘게 정부랑 싸우려면 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틸이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철학, 낙관주의의 최적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적당한 낙관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그건 오직 내가, 당신이 그걸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는 믿음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낙관주의인 겁니다. 틸이 보기에는요, 극단적인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
둘 다 결국엔 게으름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미래는 어차피 좋든 나쁘든 정해져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이 적당한 낙관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싸움을 할지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이 서핑 비유가 진짜 핵심을 딱 짚어줘요. 파도 바로 앞에서 저어가고 싶겠죠. 하지만 일단 파도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파도가 뭘까요?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아무런 변화의 흐름도 없는 곳에 괜히 힘 빼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싸움, 그러니까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오고 있는 곳을 잘 골라서 타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런 틸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떨까요? 그는 최근 기술 업계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틸은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획일적인 문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술 산업을 지배해온 어떤 암묵적인 규칙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은 과거에 왜 그렇게 다들 똑같은 목소리를 냈는지 그게 여러 압박의 결과라고 봐요. 아래에서는 이른바 깨어있는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위에서는 규제 당국이 압박하고 그 사이에 낀 창업자들은 그냥 갈등을 피하려고 순응하는 길을 택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런데 틸은 이런 균열의 신호를 꽤 일찍부터 감지했다고 해요. 기술 리더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랑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본 거죠.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병화의 폭포수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터 틸의 플레이북은 결국 고장난 시스템과 부자연스러운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으로 무너질 장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는 또 누가 만들게 될까요?